정보철 1학생입니다. 자, 이번 5분 특강에서는 DM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언어 같은 경우에는 상함 DMC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상함 DMC다. 이 누리꿈 스퀘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여기 JTBC 건물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JTBC에 근무한 건 아니고 그 건물에서. 그때 손석희 아저씨를 봤어요. 그때 사장님이실 때 옆에 엘리베이터 타려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친근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연예인들 되게 많잖아요. 그 서장훈 씨도 봤는데 저는 키가 좀 작거든요. 키가 되게 크시잖아. 이렇게 봤어 이렇게. 뭐 장도연 씨도 보고 뭐 최민식 아저씨도 보고 별의별 분들을 다 만나봤어. 염경환이라는 분도 보고 그 같이 나오시는 분 누구죠? 아무튼 굉장히 많이 봤어. 어쨌든 자 상함 DMC 앞뒤에다가 DL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DDL, DML, DCL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DDL 같은 경우에는 데피니션 랭귀지 그러니까는 정의할 때 쓰는 거예요. 정의할 때 구조를 정의할 때 쓰게 되는 거고 DML 같은 경우에는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조작할 때 쓰는 거예요. 조작어가 되는 거고 DCL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랭귀지 그래갖고 제어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정조제이다.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정조제이다. 자, 그중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여기 있는 DML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DML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 사실 예전에 22년도까지는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괄호를 딱 쳐요.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다. 그럼 업데이트 한 다음에 여기 어떤 테이블이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웨어 조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해가지고 셋이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2023년도부터 바뀌었죠. 그래갖고 인서트 써라. 딜리트 써라. 이렇게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4년 데뷔를 하시면서 24년부터 데뷔를 하시면서는 쓰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서트부터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구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고 인서트 한 다음에 얘는 대문자 소문자 아무 상관없어요. 인 하고 써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대소문자의 구분은 없다. 그래서 인서트는 인서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인투가 되는 거예요. 인투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건 없어요. 인서트 인투 한 다음에 여기에 테이블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어떤 컬럼들에다 집어넣을 거냐 속성들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다 붙여 써도 돼요. 저는 가독성 때문에 여기다 쓰는 거지. 밸류즈 해가지고 밸류즈 해서 여기 컬럼에 맞게 1 값이다. 뭐 2 값이다. 아니면은 뭐 A 값이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숫자는 헛다운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문자는 무조건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뒤에다가 세미콜론 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세미콜론의 의미는 뭐냐면은 뒤에 여러 개의 인서트문이 있어요. 인서트, 셀렉트.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쿼리문들이 있을 때 이 하나의 명령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요 세미콜론이. 그러니까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뭔가 시험 볼 때 마음속으로 응어리가 있다. 그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붙이시면 이렇게 된다. 2개 붙여도 상관없어요. 3개 붙여도 상관없고 근데 하나만 붙이시는 게 좋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는 거고 요게 없을 수도 있어요. 요게 없는 경우는 그 값들이 필수한 값들이 다 들어갈 때 그러니까는 3개 순서대로 딱딱딱 이렇게 필수한 값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속성은 쓰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게 인서트 구문이 되는 거죠. 인서트, 인투. 인서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인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문 얘는 갱신하는 거죠. 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한 다음에 여기에 바로 테이블명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어떤 테이블에 있는 요소를 바꾸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셋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문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컬럼에다가 이거 이렇게 띄어쓰기 해야 되나요? 안 쓰기. 여기다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가독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띄어 써야 되나요? 이거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나요?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저는 가독성 때문에. 자, 여기 A라는 그 속성에 있는 값을 1로 바꾸겠다. 콤마 B라는 속성에 있는 값을 뭐 A로 바꾸겠다. 그리고 없어요. 없으면 콤마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뒤에 뭐가 있을 때 여러 개의 필드를 수정할 때는 콤마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콤마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해당 테이블에 있는 A라는 속성의 1값으로 다 바뀌고 B라는 속성의 A라는 값으로 다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웨어 조건을 이렇게 주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데이트문을 완성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 한 다음에 얘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프롬이 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딜리트 프롬. 묻지도 따지지도 맞는 거는 인서트하고 딜리트예요. 인서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인투가 되는 거고 딜리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프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테이블명 어떤 테이블에서 값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삭제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런 황당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웨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해당 조건에 맞는 것들이 삭제가 된다라고 하는 딜리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 했는데 지금 작년에 23년도 기준으로 인서트하고 딜리트 써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업데이트 써라 나오겠죠. 그러면 또 셀렉트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DML문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무조건 출제가 돼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무조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쓰실 수 있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있거든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해가지고 뭐 많은 문제 풀고 있고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50문제가 넘는 그런 문제들을 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써야 되니까 이제는 괄호치고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거 뭐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작년에 2023년에 그렇게 출제가 됐으면은 더 열심히 공부했겠죠. 24년 대비하시는 분들이 그럼 더 어렵게 나온다라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쓰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셀렉트 보도록 할게요. 셀렉트는 가장 기본적인 게 셀렉트 프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셀렉트 프롬 여기에 테이블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테이블에서 뭐를 가지고 와라. 여기 사이에다가 내가 원하는 속성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A라는 속성 가지고 올 거고 콤마 B라는 속성 가지고 올 거고 콤마 C라는 속성 가지고 올 거야. 그러면은 A라는 컬럼, 그러니까 속성이나 컬럼이나 똑같은 얘기니까 A, B, C 컬럼에 있는 것들을 쭉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만약에 다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곱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 모든 속성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A라는 속성에서 중복을 제거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뭘 붙이게 된다? 디스팅트라고 하는 거를 붙이게 된다. 그러면은 A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중복을 제거하고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조건을 줘가지고 뭔가 추려야 되겠죠. 자, 여기서 웨어라는 조건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웨어 같은 경우에는 조건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여기 조건절에서 관계 대수하고 여기 있는 SQL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관계 대수에서는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SQL문에서는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얘는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조건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다 AND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OR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덧붙여가지고 조건을 확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요게 이제 한 블럭이 되는 거예요. 조건 블럭. 그 다음에 그룹핑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별로 평균을 내라, 뭐 학년별로 인원수를 체크해라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그룹 바이라는 걸 줄 수가 있어요. GROUP 해가지고 바이 한 다음에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얘를 그룹핑 시켜라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은 해빙절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해빙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그룹 바이가 나와야지 해빙을 쓸 수가 있어요. 자, 해빙절이라는 게 쓸 수가 있는데 해빙절 같은 경우에는 집계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조건을 줄 때 집계함수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 썸이라고 하는 거, 합계를 구하는 거,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거, 자,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는 거, 최대값을 구하는 거, 자, 그리고 카운트, 개수를 구하는 거,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집계함수가 있는데 이 집계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셀렉트하고 프롬 사이에 어떤 컬럼들을 가지고 올 때 여기에다가 쓰거나 아니면 여기 해빙절, 여기 두 군데밖에 못 써요. 여기 웨어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쓰느냐. 만약에 A로 그룹핑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썸을 이용해가지고 점수가 얘가 뭐 합친 점수가 얘가 90 이상이냐. 자, 이런 식으로 쓸 때 사용하는 게 해빙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좀 배치를 잘못했네. 가장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게 오더바이가 되는 거예요. 오더바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오더바이 띄워야지. 하나 그룹 오더바이
오더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by 해줘야 되는 거고 얜 정렬시킬 때 쓰는 거예요. 정렬시킬 때 뭐 A라는 속성을 기준으로 ASC 할 건지 콤마 B라는 속성을 기준으로 DESC 할 건지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을 쓰게 되는 거가 오더 바이 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ASC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 거고 1, 2, 3, 4, 5, 6, 7, 8, 9, 10 DESC 같은 경우에는 DESC인데 DESC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이 정렬이 되는 거예요. 19, 87, 65, 4, 3, 2, 1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 여기에 조건 구조, 그룹핑하는 구조, 마지막에는 오더 바이, 정렬을 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런 DML들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고 셀렉트 요거 네 가지를 알아봤는데 요거를 이제 쓰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된다. 괄호치기 이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에 또 좋은 그 내용으로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